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의 헬스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조초의 Q&A가 간다. 그래서 갑니다. 집에 안 가고 바로 방송으로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좋아요 구독 쭉 눌러주시고 3대 500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초 JOCHO 15 치면은 15% 디스카운트 받으니까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자, 조초형, 저는 가슴 바깥쪽이 강하고 안쪽이 없는데 기시점을 세게 잡아놓고 프레스를 해야 안쪽이 크는 걸까요? 그래서 가슴 바깥쪽이 강하고 이제 안쪽이 없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밀 때 있잖아. 밀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봐봐, 내려올 때는 밖에 가슴이 먹어. 그래서 내려오실 때 최대한 내려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밖에 가슴이 좋단 말이야. 그치? 밀 때 같은 경우가 안 가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끝까지 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여기서 조금 더 밀면 여기 더 나오죠. 보여? 요거랑 밀 때 여기까지 미는 거랑 여기서 조금 더 미는 거랑 여기가 지금 올라가잖아. 그래서 안가슴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동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으신 분들이 조초씨 뭐 템포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난 템포보다도 중량하고 가동 범위야. 내가 자극만 정확하게 먹일 수 있다라면은 가동 범위를 최대한 뽑아주시는 거에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슴 운동을 할 때 내가 뭐 안쪽이 밋밋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꾸준히 시간 지나고 운동을 꾸준히 하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초씨 크레아틴 먹나요? 그래서 말이 딱 나와서 지금 준비했죠. 그래서 크레아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가성비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게 크레아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은 보충제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BCA, EAA 막 사야 될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만약에 가성비를 생각을 해서 이 보충제 하나만 추천을 하면은 일반 분들한테 어떤 거를 추천해드리면 저는 크레아틴 추천해요. 그래서 크레아틴은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가 가성비. 내가 내는 가격만큼 얻는 게 확실히 있고 운동할 때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게 크레아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추천드리고 3대 500인데 크레아틴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 이제 700g에 나오고 한 스쿱에 약 진짜 200원 초반대예요. 200원 초반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한 스쿱 때려 넣고 운동 끝나고 마시고 하면은 이제 운동에서 실질적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레아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에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추천드리고 3대 500 같은 경우는 광고 이쁘게 봐줘 사랑해. 그래서 3대 500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그래서 그 크리아퓨어라는 독일 회사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서 인증돼서 받은 거를 이제 3대 500에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외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요. 자, 조초씨, 등 운동 탑세트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바벨 로우나 랩풀다운 실패 지점에서 반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팁 좀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할 때 탑세트를 로우에다가 많이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풀다운 같은 경우에서 탑세트를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약간 자극이 많이 셀 수밖에 없어. 왜냐면 풀다운이라는 자체가 운동 자체가 너무 강하게 당기다 보면 이두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확한 렛 쪽에 먹일 수 있는 그 자극이 많이 빠지더라. 하지만 로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먹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 로우를 당길 때 등 상부가 다 먹단 말이야. 웬만한 로우를 그냥 당기기만 해도 머신에서, 그렇죠? 뭐 티바로우가 됐든 뭐가 됐든 등 상부가 그냥 다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반동을 쓰고 중량을 쳐도 물론 이두라든가 다른 전완근 쪽으로도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큼의 메인 무게는 등으로만 간단 말이야. 하지만 랩풀다운은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등 운동을 할 때 로우를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탑세트를 잡아 놓고요. 풀다운 같은 경우를 뭐 싱글 풀다운을 하든지 아니면 양손으로 풀다운을 케이블에서 같이 진행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뭐 워킹 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자극이 잘 안 온다 이러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자세를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반동을 쳐도 자세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세를 잡고 반동을 쳤을 때 그 부위가 먹으면 되는데 내가 반동을 쓰면서 이 부위가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운동을 좀 다시 조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조초형, 팔 운동은 언제 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팔 운동 같은 경우를 푸시데이 미는 날에 끝나고 3두 운동 2가지 정도 슈퍼세트를 넣고 있고요. 4세트 15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등하는 날에 등 끝나고 이제 이두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이두를 두 세트, 뭐 슈퍼 세트 두 가지 종목을 잡고 슈퍼 세트를 해서 네 세트, 총 볼륨적으로는 8세트 정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항상 했던 말이 여러분 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피지크는 왜냐하면 어깨가 더 부각이 되고 가슴이 더 부각해야 되기 때문에 팔 운동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본 결과 모든 부위가 됐든 운동을 안 해야 되는 부위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전완근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이미 다른 운동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물론 팔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내가 느낀 게 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팔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장점 부위가 있다. 이 부위가 커지면 안 된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훈련을 그 강점 부위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 운동은 요즘에 이제 저 운동 끝나고 메인 운동 끝나고 이제 후반에 넣고 있어요. 자, 크레아틴을 4주 먹고 2주 끊으라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매일 5g 먹으면 돼요. 옛날에 막 이런 게 많았다고 뭐 크레아틴을 로딩 해야 돼요. 매일 뭐 10g, 20g 먹고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일 5g씩 꾸준히 마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 안에서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수치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적인 걸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5g 이상 먹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5g 정도 매일 섭취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휴지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형님 나중에 박재훈 선수한테 하체 줍기 컨텐츠 게스트로 해주시면 안 돼. 나 하고 싶어. 여러분이 잘 말 좀 전해주세요. 한국 가면은 저는 박재훈 선수한테 사실 제가 옛날에 DM을 보냈어요. 그래서 재훈 씨, 재훈 보러 내가 한국 가면 꼭 한번 운동해보고 싶고요 이랬는데 갑자기 너무 커지시니까 막 텍사스 프로 우승하고 이러니까는 거리감이 좀 느껴져서 내가 감히 연락을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국 가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분할 그만하고 분할해보고 싶은데 언제 넘어가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저는 무분할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운동도 이제 그러니까 재미도 들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운동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근데 나는 진짜로 아직도 똑같아요. 5분할이거나 3분할이거나 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5분할이 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한 부위를 잡고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운동을 그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운동도 내가 익히고 배우고 하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 가슴을 하고 5분할을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 가슴을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경우는 다시 제자리 원위치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뭐 3분할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가슴을 2번 한다던가 나눠 갖고 뭐 어깨 위주 한번 가슴 위주 한번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맞는 분할법을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5분할이라든가 아니면 푸시풀레그 3분할 요쪽이 많이 좋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수들을 많이 보잖아. 프로 선수들도 많이 보고 아니면 프로 선수 말고 또 뭐야? 뭐 올림피안도 보고 막 이래요. 이 선수들은 다 똑같아 분할이. 5분할 아니면 3분할이에요. 5분할 아니면 3분할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3분할로 잡고 뭐 약점 부위를 뭐 한 번 더 넣어준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보디빌딩 쪽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 이 웬만한 프로 선수들이라든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야 훈련할 때. 그러니까 3분할이 됐든 5분할이 됐든 이렇게 공통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 부위를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약간 2분할이라든가 무분할 같은 경우 논란도 많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2분할 무시하냐 무분할 무시하냐 이러는데 저도 지금 이 업계에서 짬밥이 지금 10년이 넘어요. 그렇죠. 대회 뛰고 이런 지 지금 1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이제 이걸 돌아봤을 때 제 주변에서 단 한 명도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 애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분할이라든가 무분할로 운동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봤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목표가 다를 수는 있지. 조초 씨, 저는 보디빌더의 루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몸 좋아지고 싶고 헬스장 가는 게 좋아서 저는 그거에 좋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운동 잘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분할이라든가 무분할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미국 선수 내에서는. 자, 벤치 대신할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벤치가 중량도 안 늘고 제가 느낌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머신 프레스가 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근데 저는 가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를 가장 많이 보냐면 주변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죠. 저보다 몸 좋으신 분들, 저보다 대회 결과가 좋으신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만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 난 이 본고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선수들이 인클라인에 목숨을 매요. 그래서 인클라인 머신에서 프레스를 많이 한다던가 거기서 고중량을 뽑으려고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부학을 모르더라도 저도 해부학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가슴의 비중을 보세요. 이렇게 젖이 있으면 가슴이 있으면 여기서 위부터 여기도 지금 가슴이야. 윗가슴이란 말이야. 윗가슴의 파트가 지금 거의 70% 80%예요. 근데 일반 미는 거를 했을 때 여기는 먹잖아. 근데 윗가슴 잘 안 먹는다고. 근데 윗가슴을 밀면은 윗가슴을 하면서 여기도 먹고 중간가슴도 같이 먹긴 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메인 운동을 저는 인클라인에서 하는 걸 추천을 하는 거고 벤치프레스를 메인으로 잡아도 가슴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선수로 갔을 때는 윗가슴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인클라인을 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플랫에서 중량을 다 뽑고 내가 거기서 올인을 하는데 윗가슴을 칠 수 있을까 과연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하면서 그쵸? 그래서 저는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인클라인에서 고중량을 하고 그러고 나서 플랫 그냥 뭐 머신 프레스 같은 거에서 뭐 하나를 넣어준다던가 이러고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인클라인으로밖에 프레스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보충으로 카보린을 이용해도 좋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요.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카보린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근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운동 직후에 제일 좋은 건 그냥 닭가슴살하고 쌀밥 먹으면 좋죠. 그렇죠?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하루 5끼를 먹기 때문에 한 끼 정도 쉐이크로 빼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쉐이크로 뺄 수 있을 때 내 몸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운동 직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크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저 카보린도 바로 옆에 이렇게 갖고 있지. 그래서 카보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전이라든가 도중 후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벌크업을 한다. 근데 저는 실질적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운동 전에는. 하지만 운동 도중에 근육이 손상이 되는데 근육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분하고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글리코겐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부서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이라든가 탄수화물이 날아가잖아요. 그치? 그거를 메꿔 놓으려고 운동하는 도중에 뭐 30g 탄수화물, 벌킹 막바지 때 뭐 50g, 많게는 뭐 100g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마시면서 운동을 하실 때 근육 손상이 덜하다고 하는 그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 도중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초 씨 제가 뭐 칼보린이 없어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게토레이 같은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설탕이 싫고 그냥 조초 씨 저는 조금 더 깔끔한 걸 원해요 하시는 분들 카보린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이어트가 이제 4주 전, 6주 전, 뭐 8주 전, 대회 8주 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도중에 탄수화물이 빠진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이제 운동 직후에는 저도 카보린을 대회 3주 전까지는 먹었어요. 4주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냥 닭가슴살하고 쌀밥 먹는 거야. 왜냐면 뭐라도 먹으려고 막 빠질 때는. 형, 나 오늘 친구랑 원정 헬스 가는데 너무 신나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놀이공원 가는 설렘. 그러니까 나는 이 헬창들이 진짜 좋은 게 약간 그런 거야. 뭔지 알지? 너무 순수해. 애들 나가서 막 술 먹고 막 여자 얘기하고 막 와 막 이럴 때 우리 헬창들 어때? 야, 나 씨 오늘 1일권 끊고 저기 서울 쪽으로 헬스장 간다 하면 신나요. 벌써 신나. 내가 다니던 곳이 아니니까. 가서 이제 씨 막 펌핑 받고 이제 옷 벗고 이제 운동하고 이러면서 막 신나는 거야. 막 아, 저 주변 돌아보면서 막 와, 이 헬스장 공기가 다르네.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이 난 너무 좋은 거야. 나이 30 먹고 이게 설렐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래. 사람이 좋은 차를 사도 처음에는 막, 와, 좋은 차다 이러고 설레고 이렇게 말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럼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된다고. 물론 뭐 일일권도 똑같겠지만. 하지만 이 나이 30 먹고 돈 2만 원, 3만 원 일일권 쓰면서 이렇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 나는 놀이공원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줄 서는 거 싫어하고, 돈 쓰는 거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행복한 거는 이제 새로운 헬스장 갔을 때, 새로운 머신 한번 만져봤을 때, 이 설렘, 이 순수 불호의 이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뭔지 알아? 우리의 이 순수함이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요. 자, 인클라인 스미스 벤치를 하고 나서 플랫 벤치를 따로 하나요? 아니면 인클라인 하는 날, 플랫 하는 날 나누나요? 저는요, 일주일에 이제 가슴 운동을 이제 푸시풀렉으로 제 루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5분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3분할로 막바지 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가슴 운동 그냥 윗가슴 위주로만 합니다. 그래서 굳이 플랫 벤치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조초 씨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해야 가슴이 좋아진대요. 거기서 고중량을 쳐야 된대요라고 하지만은 저는 가슴 좋은 선수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제레미 파핀도 가슴 좋죠. 피지크 선수로서 뭐 크범 형도 당연한 거고 이분들 다 인클라인 머신에서 고중량을 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라든가 올림피아 선수들이 왜 윗가슴으로 위주로 운동할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가슴이 80%잖아. 윗가슴이 그쵸? 70% 80% 먹고 가기 때문에 윗가슴만 운동 잘해도 가슴은 잘 크고 이쁜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윗가슴 위주로만 운동한 지 지금 거의 한 4년 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 내에서도 많이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약 7년 전에 내가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10년 전에 벤치프레스 무조건 해야 된다. 여기서도 막 그랬어. 그리고 시간 지나고 이제 선수들 나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벤치를 안 해도 몸이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죠. 꼭 해야 되는 운동은 없어요. 그 부위를 내가 정확하게 자극 먹일 수 있고 점진적 과부하를 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량이 늘면서 자세도 잘 잡힌 상태에서 이게 계속 점진적 과부하가 된다. 그럼 몸이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운동은 없어요. 그리고 벤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벤치에서 고중량을 칠 때, 즉 우리 같은 경우는 arch를 하게 되잖아요. 등을 이렇게 접는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파워리프팅 3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1회를 A부터 B까지 옮기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누가 허리를 대고 벤치프레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 새끼 저 가슴에 자극 하나도 안 먹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훈련이 다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저도 말을 했지만 제가 벤치를 와이프한테 배웠단 말이야 한번. 그 파워리프팅 식으로 나 가슴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등이랑 하체랑 팔이랑 모든 힘을 걸어서 쓰기 때문에 가슴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을 키울 때 벤치에서 내가 좀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리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허리를 붙여놓고 가슴으로만 민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운동이 좀 재미가 없더라고. 중량도 빡치고 머신 이런 데서 중량 치기 편하잖아. 그래서 저는 머신충인 겁니다. 니고커 운동 스타일이랑 대릭이랑 운동 스타일이 다른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코치가 다르고요. 이 시장 여기는요. 이 휘트니스 이 올림피아 이 정도 선수 레벨에 가면은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운동 루틴을 갖고 거기서 마스터를 해갖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전공을 한 거야. 내 운동 방법을. 예를 들어서 3분할로 막 몇 년씩 해온 애가 그걸로 이제 내 운동 루틴을 발전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 선수들 보면 어떤 선수는 5분할을 하고 어떤 선수는 3분할을 하고 어떤 선수는 뭐 각 부위 전부 다 2번씩 치는 선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주 3회, 4회밖에 운동 안 하고 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성공을 한 거지. 내 루틴, 내가 만들어낸 루틴이 내 몸에 맞으면서 그렇게 온 거죠. 그래서 또 보디빌딩이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요즘 보디빌딩 추세가 이제 훈련량을 많이 줄이는 거에 많이 초점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옛날에 막 3시간씩 이렇게 했으면은 그 3시간짜리가 이제 2시간, 1시간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 7회 운동했던 애들이 주 6회, 주 5회, 주 4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디빌딩 근육을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휴식을 신경을 써야지. 하지만 씨 내가 헬창이야. 조초 씨 저는요 근육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헬스장 가서 라이브웨이트 하고 중량 치고 저는 그 맛에 살아요. 아니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 운동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조초 씨 저는요 프로가 되고 싶어요. IFBB 프로 카드 따고 싶어요. 저는 뭐 올림피아 가고 싶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2번 가고 싶잖아. 솔직히 나도 그래. 밥 음식 먹고 소화도 좀 잘 되고 그러면은 야 씨발 오늘 운동 2탕 한번 치자라고 하고 나 솔직히 운동 가고 싶어 그냥 재밌게 미친놈처럼 그 중량 치고 저녁 늦게 가서 팔 깔짝깔짝 거리면서 펌핑 느끼고 포징하고 나도 이러고 싶다고. 하지만 절제를 하는 것도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항상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보디빌딩 처음 했을 때 약을 엄청 남용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젓가락 같은데 약만 막 이렇게 꽂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약을 많이 꽂으니까는 당연히 몸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커진 건 몸이 아니고 대가리 사이즈였어요. 머리 크기만 이빨이 커지고 혈압 올라가고 부작용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몸에서 뭐라 그러냐 이 흡수도 못할 양을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그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는 게 참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뭐든지 약도 많이 맞고 음식도 4, 5천 칼로리 막 이렇게 때려 넣으면서 막 탄수화물 600g, 700g 때려 넣으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빨리 좋아졌으면은 저는 진작에 올림피아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내 몸의 한계치가 언젠지 어딘지 알아야 된다고. 음식을 먹더라도 당연히 저 선수는 6천 칼로리 먹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6천 칼로리를 소화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뭐 크범 형이 4,300 칼로리 먹는데 나도 4,300 칼로리 벌킹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냐면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뭔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너무 이거를 막 뛰어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막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말라고. 운동하면서 나같이 등신같이 운동 하루에 2번씩 주 6회 7회 이렇게 하면서 팔꿈치 아프다고 징징 짜고 손목 아프다 그러고 근육은 안 커지고 맨날 음식 먹고 이제 이러는데 몸은 안 좋아지고 2년 내내 몸이 그대로고 다른 사람은 왜 약 쓰는데 몸이 그따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는 이유가 난 다 있다고 봐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얼마큼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아는 것도 그 선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자, 하체가 약점인데 주 1회가 낫나요? 2회가 낫나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약점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빈도수를 저렇게 2번 올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하체가 안 좋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하루는 하체 잡고 전면 위주로 운동을 하고 다른 건 후면 위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위를 한 번씩 쳐준다던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강박증 때문에 저렇게 하체를 2번씩 치려고 그래. 하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이제 상체도 또 2번씩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약점 부위가 있어. 이 부위를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빈도수를 올릴 거야. 이 부위를 내가 2번 칠 거야. 그럼 다른 부위는 한 번씩 하는 게 나은 거지. 뭔 말인지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초영, 키다리 형님이 조초영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조언을 주셨나요? 아니 뭐 제가 큰 도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뭐 벌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형 사이즈 할 때 운동할 때 이런 운동법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키다리 형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키다리 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국 나가서 아무리 바빠도 1, 2주에 한 번씩은 내 키다리 형 보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왜냐? 그냥 사람이 좋아. 그리고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형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제가 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자신을 보는 느낌이 그냥 그게 와닿더라. 뭔지 알지? 나도 프로카드 따고 싶고 막 이게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아는 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데 키다리 형도 워낙에 아는 게 많아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큰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형이 약간 그런 의지가 있는 거지. 그런 의지가 있고 내가 뭐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다리 형 프로카드 응원합니다. 아니 나는 근데 진짜로 나는 내가 유튜브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와 저 사람 진짜다라고 느꼈던 게 키다리 형하고 용승부로예요. 용승부로. 제가 용승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 같은 남자로서 그냥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막 정진하고 웃고 이제 이러는데 이건 내가 썰을 풀게요. 그래서 용승이 형이랑 나랑 이제 헤라큘레스 용승부로 말하는 건데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은 다 한 분 한 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성이 밝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인사성도 밝고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이 운동에 관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파이팅이 넘치고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용승부로 유튜브 영상을 항상 챙겨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이렇게 좋아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되게 멋있고 자기만의 그 가치관이 있고 나는 내 길로 정진한다. 내 방법대로 간다. 이제 이러면서도 이렇게 오픈적인 마인드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용승부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진국이에요, 진국. 조초형 혈압이나 신장 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본인이 신장이 좋고 간이 좋고 이런데 왜 신장 보충제, 간 보충제를 챙겨 먹고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사람 몸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일정 부위 같은 경우는 저절로 회복이 되는데 간도 솔직히 말해서 저절로 회복이 가능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옛날에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몸에 좋다라는 거 다 집어넣는데
이 모든 알약 넘어가는 게 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다 간으로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를 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술보다는 덜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본인이 피 검사를 보고 거기서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상 수치가 안 나온 것들, 콜레스테롤이 개판 났어요. 그럼 이제 그 치가 있단 말이야, 수치가. 근데 정상 수치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럼 그냥 보충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게 해주는 보충제들 찾아서 먹으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혈압이 워낙에 원래 고혈압이야. 우리 부모님도 고혈압이기 때문에 유전 자체가 고혈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택을 돌릴 때도 혈압을 너무 올리는 거를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 고용량도 또 그렇게 잘 이렇게 몸에서 그러니까 못해요. 왜냐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니까 약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하려는 게 어때? 비시즌이어도 유산소 하려고 그러고 유산소를 하면 혈압이 그 어느 정도 좀 낮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루 20분 30분 한다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쌓이고 쌓여서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유산소도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 식단 잘 관리하려고 그러고 저는 느낀 게요. 약을 쓸 때 식단을 개판을 치면은 혈압이 그냥 올라가. 내가 느껴져. 여기가 막 아파, 막 쪼여.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 쓸 때는 식단 조금 더 신경 쓰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조초님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 잉클 덤벨, 플레이트 인클라인 프레스 중에 어떤 운동을 가장 선호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장 선호하는 가슴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이 가슴에 진짜 남자의 가슴, 이 엄청난 가슴을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꼭 해야 되는 운동은 없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인 거야, 이거는. 해머 스트렝스에서 원판 3장, 4장 끼고 빵빵빵 미는 게 나는 정말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중량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중량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량에 집착하고부터 나는 몸이 정말 좋아졌단 말이야. 쉬는 거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탑 세트를 할 때 자세를 막 완전 개판같이 하고 이러면서도 몸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탑 세트에서 미친놈처럼 중량을 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중량을 치고 나서 반동을 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원래 그 세 장으로 탑 세트를 이렇게 개판같이 쳤어요. 진짜 그지같이 쳤어. 그치? 근데 이제 이 세 장에서 쳤던 게 8개에서 10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15개가 돼. 그리고 이제 두 장을 다시 꼈어. 그래서 두 장 칠 때 어때? 자세가 100%라고. 뭔지 알아? 두 장이 가벼워. 그리고 이제 세 장 하다 네 장 갔어. 그럼 네 장 했으니까 세 장이 가벼워져? 그 옛날에 세 장이 막 자세 완전 진짜 이상하게 막 10개, 12개 했던 애가 자세 지금 다 잡고 정확하게 세 장 끼고 15개 이러고 치고 있어. 정확히 느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중량을 쳐줘야 돼요. 반동도 써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운동을 1시간을 했을 때 1시간 내내 중량만 치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중량 치기 전에 우리가 웜업 세트를 하잖아. 거기서 자세를 조금 더 느끼려고 그러고 힘을 최대한 덜 빼려고 하되 정확한 곳에 자극을 매기고 템포 조절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초님의 최애 운동은 무엇인가 해서 저는 로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로우를 좋아하냐면은 땡기는 힘이 진짜 제가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웬만한 오픈 형들하고 이렇게 운동해도 내가 등은 안 밀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용승이 형한테는 내가 발렸어요. 그래서 내가 용승이 형 계속 언론에 거론 많이 하는데 와 못 따라가겠더라. 이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 운동 지구력은요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고 근데 이제 중량으로 왔을 때 탑세트식으로 제 방법대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웬만한 오픈 형들하고도 놀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 등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정자세로는 12개, 15개로 세트를 계속 가지게 되면 무게가 안 나요. 무게 늘죠?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되게 간단하게 운동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를 해볼게. 몸이 왜 미국 애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뭐 조초 씨 뭐 유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같은 한국인이어도 미국에 있는 애들이 몸이 더 커 사이즈 자체가 미국 풋볼하는 동양 애들 보세요. 한국인인데 엄마 아빠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운동하면 얘는 먹는 게 달라서 그냥 먹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할 때 미국 애들은 그냥 하고 본다.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어때? PT 받아야 되고 자세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 미국 애들은 그냥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점진적 과부한 거야. 헬스장 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벤치 오케이 오늘 2장으로 5개
애들 5개씩 2장 5개로 막 돌아. 오케이 다음 주 7개 들어. 오늘은 3장으로 3개 칠까?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 막 스포츠 배우는 애들도 웨이트를 할 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있지. 몸이 좋아지려면 스포츠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보디빌딩으로서. 근데 미국 애들이 좋은 이유는 자세가 아무리 걔 거지 같아도 얘네들이 중량을 잘 쳐요. 중량이 쭉쭉쭉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 사이즈는 큰 거야. 그러니까 안 이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교묘하게 이렇게 완벽 이런 건 없어도 몸 자체가 크고 훨씬 더 중량을 잘 친단 말이야. 자세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서로 배울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중량 치고 반동 써도 돼. 왜 반동을 쓰는데 운동을 못 한다 그래요. 오픈 바디빌더 제이 커틀러 형님 운동하는 거 봐봐. 전성기 때. 보면은 이제 눈 돌아간다니까. 아니 왜 저렇게 반동을 많이 치지? 중량 한 반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러지만은 그 중량이 반이 날아가더라도 그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중량을 다 자세를 잡고 칠게 돼 있다니까요. 이 점진력 과부하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나는 이제 아쉬운 건 그런 거지. 한국 보디빌딩은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해.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부딪히고 해보자라고 해서 하니까는 되긴 되는데 이제 약간 자세 쪽에서 조금 더 바꿔주면 좋다. 이 중간이 되게 좋다라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중간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거 하고 중량 밀 때 밀고 그리고 그래야 재밌죠 운동이. 중량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운동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분명히 운동할 때 극한까지 탑세트로 운동하고 있는데 다음날 되면 알배기거나 자극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알이 배긴다던가 뭐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큰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펌핑이 엄청 잘 된다. 당연히 느낌이 좋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근육이 큰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에 되게 많은 변화 요건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단백질을 일정치를 안 먹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 그럼 엄청 저릴 때가 있어. 내가 단백질 충분히 안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좀 다른 걸로 바꿨어. 고중량 위주로 하다가 볼륨 위주로 바꿨으니까 막 저려. 반대로 볼륨 위주로 했던 애들이 고중량으로 하니까 막 저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내가 익숙해지면 이제 그만큼 저린 건 많이 없어져요. 하지만 이 저린 게 없어졌다 그래도 근육이 안 큰다거나 아니면 더 잘 큰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벌크업 할 때 쌀 말고 다른 탄수화물 추천해 주세요. 브라더, 탄수화물은요 널리고 널린 거야. 이게 그래서 벌크업의 재미. 그래서 내가 벌크업을 하고 싶은데 조초씨 저 쌀 질려요. 나 떡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그냥 조초씨 저는 쌀 자체가 싫어요. 빵 먹어 빵. 근데 내가 말하는 빵은 어떤 빵이냐면은 여러분 베이글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 베이글 살 거 공장에서 찍어낸 거 말고 베이글샵 가서 그냥 오리지널 베이글 주문을 시키라고. 그래서 신선하게 만든 그런 거 딱 갖고 나와서 운동하기 전에 베이글 먹고 요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야. 씨발 먹을 수 있는 게 뭐 우둔살, 닭가슴살, 닭다리 이게 다 비슷해요. 사람들 선수들 식단이. 하지만 탄수화물만큼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탕이 좀 낮은 게 좋지. 왜냐하면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당뇨, 제2당뇨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몸에 좋지가 않아요. 항상. 맨날 특히 하루에 4끼 5끼 먹는 보디빌더 분들 하루에 4-5번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봐. 몸이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맨날 막 이렇게 막 밥 먹고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거랑 재밌는 거를 잘 섞어 보세요. 그래서 뭐 설탕 달달한 거 좋아한다. 운동 끝나고 아니면 뭐 운동 전 뭐 요럴 때 뭐 이렇게 해 먹는다던가. 자, 조초 씨 나가는 돈이 많아도 미국이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요즘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 좋은 거 말고 장점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 한국 가도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게 왜 일 처리가 이렇게 되고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만 보면은 그런 것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이렇게 찾게 되면 그것만 보인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긍정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씨발 진짜 내가 이거를 내가 둘이서 외식 먹는데 쌀국수 둘이서 야 쌀국수를 먹는데 둘이서 8만 원을 내는 게 말이 내가 구두쇠긴 구두쇠지만은 아니 뭐 8만 원이 나온다니까 둘이서 쌀국수를 먹고 나왔는데 8만 원이 나오고 친구 4명 하고 맛있게 밥 먹고 나오면 20, 30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야. 일반 식당 가서 괜찮게 먹었어요 하면은 기본 20이 나오는 거야 두 커플에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끝도 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는 돈은 이제 미국에서 벌고 쓰는 건 한국에서 쓰는 거.
저도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이제 애국이죠, 애국. 그치? 돈을 미국에서 벌고 한국에서 쓰는 걸로. 조초영, 미국에서는 몸짱 형들이 많나요? 아이 뭐 몸짱 형들이 한국보단 많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사이즈가 다른 게 그러니까 나는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미국 일반 형들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막 운동선수 막 아마 막뭐 IFBB 프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한다 이렇게 봤을 땐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헬스장을 가도 이 운동하는 게 달라. 이 사람들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운동에 대한 이 투혼 열정이 다릅니다. 이 눈빛이 달라. 그러니까 상처가 존나 많이 받은 애들 느낌이 난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운동하는 애들 중에서 운동을 정말 이렇게 극도한으로 하는 애들이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너무 그 뭐야 주변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면은 운동 못해요. 웨이트 못한다고 오래 못 간다고. 뭐 볶음 만들고 몸 좋으면 좋겠고 이거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상처가 큰 애들이야. 어렸을 때 뭐 타돌림을 받았다라든가 중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든가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일을 갖고 이제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막 몸을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미국에 좀 많은 것 같아. 어제 간고씨랑 각선미 맞짱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간고씨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남자로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혹시 나이 먹고 뭐 싸우냐 뭐 저쪽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 남자끼리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잖아. 뭔지 알지? 우리도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글로 돌아가서 이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러는 거지만 남자끼리 뭉쳤을 때 야 새끼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잖아. 우리 남자끼리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 강고라는 분은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과장을 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재밌긴 재밌어 솔직히 내가 봐도 재밌긴 재밌고 저도 왜냐하면 웬만한 거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상처받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도 그 비위가 나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느낀 게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렇죠. 거짓말 안 하고 남 뒤통수 안 치고 그냥 그렇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재밌게 말하고 그러고 뭐 싸우고 풀고 얘기하고 야 이러는 거 남자로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막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지 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고씨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했고 제가 이제 뭐 메시지도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뭐 맞는 말도 솔직히 잘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솔직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않고 그냥 할 말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간 아부 떠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나는 그 싸바싸바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오래 못 가.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모르잖아.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다 친구고지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가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할 말 하고 그게 진짜 친구거든. 듣기 싫은 말 해주고 쓴소리 해주고 이게 진짜 친구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난 더 좋더라고. 조초영님 켈리 어느 동네 사시나요? 헬스로 현지에서 성공한 게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저 성공한 거 아니고요. 미국으로 중산층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막 조초 씨막 이러는데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고 이랬으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미국 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때 둘이 맞벌이하는 가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연봉이 초급이 거의 6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7천만 원, 8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맞벌이로 벌었을 때 그 정도의 돈을 이제 그쵸? 아니 그 정도 못 벌어. 그 정도는 못 버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만의 그러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내고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셀프 엠플로이라 그래서 내 비즈니스 LLC를 경영을 하면서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또 엄청나게 벌고 어느 날은 또 엄청나게 쓰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알지? 저는 운동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듣는다는 노래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슬픈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운동할 때 슬픈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저는 운동이 언제 잘 되냐면 슬플 때.
내가 화날 때 이럴 때가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슬프거나 힘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러 갈 때 항상 슬픈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슬프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 막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 막 이런 거 듣고 헬스장 간다고. 그래서 감정 소모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야지 운동이 되게 잘 되고 저는 빠른 템포 노래 들으면은 운동 너무 막해. 가뜩이나 원래 운동을 빠른 템포로 땡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너무 중량에 집착을 하는데 21 세비지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가끔은 나도 씨막 이어폰 끼고 21 세비지 노래 들으면서 야 야 야 이러면서 막 존나 땡겨요. 혼자 신나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 내가 운동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슬픈 노래 들으면서 감정 잡고 표정 똥 씹은 표정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진짜 잘 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R&B나 슬픈 EDM 노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그냥 눈물 쫙 그냥 눈물까지는 안 나지만 이 감정을 나는 그래 운동은 진짜 이 내 슬픔과 아픔과 이런 감정들을 쏟아 넣어서 이 했을 때 이 행복감이 있다라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뭐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어. 부모님한테 맞으면서 자랐어. 사랑받지 못했어.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 지금 몸 좋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행복한 애들이 몸이 이게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보디빌딩으로 뛰어든 이유도 주변에 친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보디빌딩에 빠지게 된 게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돌아오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막 대우해주는 게 달라져. 옛날에 나 막 거들떠도 안 받은 애들이 이제 나한테 막 먼저 와서 인사하고 막 와 무슨 운동하냐고 이제 이런 맛에 빠지는 거라고. 근데 이 정상적으로 사랑받고 행복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운동을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오고 점점 이제 이름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많이 얽히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기 그래서 힘들 때도 많아요. 뭐 뭔지 알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그런 경우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아무리 덩치는 크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미국 내에서도 몸 좋으면 몸 좋을수록 사람들이 더 착해요. 이건 진짜야. 오히려 몸이 애매하게 좋은 애들이 좀 약간 막 이렇게 막 의시대고 다니고 이러는 게 있는데 진짜 막 빌더 형들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앞에서 포징하고 있잖아. 그러면 야, 렛츠고, 렛츠고 막 이런다고 박수 치면서 씨발 가자 이런다고. 근데 꼭 이제 이 이도저도 아닌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오 잡고 남들 막 이렇게 옷 벗고 몸 마른 애가 포징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고 막 킥킥킥 웃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론은 그렇다고. 운동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의시 잡고 이제 이러는 게 진짜 우물한 개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서 보면은 나는 나가서 커틀러 형님이 딱 옆에서 팔 운동하고 있고 내가 가슴 운동하고 내가 걷다 대고 의시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항상 그래요. 꼭 성공한 애들은 조용히 잘 삽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돈 좀 번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와, 씨, 막 인스타그램에 막 그렇게 시작이 돼. 뭔지 알지? 나도 그걸 겪었으니까. 옆 사람이 자세가 엉망이면 피드백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오지랖이라고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브로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쳐다도 안 봐요. 내가 거기서 말을 거는 순간 우리 와이프한테 발차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뒷방맹이 뒤에서 날라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이 만약에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 그럼 그걸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허공을 바라봅니다. 핸드폰을 켜고 날씨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이제 불어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자세가 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가끔 나도 이러지. 아, 브라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아.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인상이 좀 약간 내가 말 걸면 막 싸우자고 막 덤벼들 것 같아. 그러면 말 못 걸지. 그냥 거기서 이 새끼가 그냥 저렇게 운동하세요. 나는 싸우는 거 안 좋아하니까. 난 평화주의자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괜히 헬스장에서 웃으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되게 흔해. 한국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선 가끔씩 와서 막 hey 막 이러면서 how are you? I see you all the time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여자애들이. 그럼 이제 나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가끔 이런 적도 있어요. 이어폰 꽂고
그리고 이제 못 들은 척해. 와서 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다시 날씨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귓방맹이 맞으면 아파요. 자, 기초대사량 측정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칼로리를 매일 드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보디빌딩 선수들이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5끼 똑같은 거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똑같이 먹어야지 내가 몸이 빠지거나 찌지 않고 뭘 할지 알게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빠지거나 찌지 않아. 그게 여러분의 기초대사량 칼로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칼로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000칼로리 잡아, 브라더. 그치? 뭐 2000, 내가 키가 좀 커, 뭐 2500 잡아. 그래서 2500을 먹었는데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0.5kg가 쪘어요, 갑자기. 그러면 똑같이 2500 먹어봐. 그럼 이제 안 찌고 거기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여러분의 기초대사량인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금 코칭의 노하우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적으셔야 돼, 진짜.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벌크업을 하고 싶어. 그럼 뭐를 제일 먼저 올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벌크업을 할 거면 탄수화물. 탄수화물 올리고, 탄수화물 쭉쭉쭉 올리다가 혈당을 봐. 혈당이 좀 높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몸에 좋은 지방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조초형, 체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어깨 가슴이 지리는데 진짜 후면 모양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어깨 후면 루틴 공유 좀요. 그래서 내가 어깨 진짜 후면 좋아지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등 운동을 존나 못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반동을 쓰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니까 어깨 후면만 먹는 거야. 뭔지 알지? 그래서 어깨 후면이 좀 발달됐어요. 자, 2번째,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저는 어깨 운동할 때 정말 대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운동이냐면 팩덱, 리버스 팩덱이야. 그래서 가슴 플라이 머신 하는 거 알지? 그냥 거기 가서 의자 높이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야. 1번, 2번, 3번부터 해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어깨 후면 가장 자극 잘 오는 걸 기억을 하라고. 그 넘버를, 숫자를. 의자에 따라서 여러분 자극 지점이 바뀌어요, 그거는. 그래서 의자 높이만 잘 맞추면은 내가 어깨 후면에 자극이 정확히 온다. 그럼 그 숫자를 카메라로 찍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중량 계속 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깨 후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 한 부위에 운동을 여러 가지 막 넣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가장 자극 잘 오고 가장 중량 잘 칠 수 있는 거 하나 잡아서 조지면 큽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그 약간 그 이론이에요. 자, 조초형 인생의 모토가 뭔가요? 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내 할 거 하고 남 신경 쓰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이 사람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나는 왜 태어났냐고 믿냐면은 우리가 경험을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똑같은 거를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 내가 안 했던 거 하고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배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뭘 하나에 미쳐서 내가 꿈이 있고 쫓아가고 이렇게 살면서 하는 게 난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내가 할 거 하고, 남 신경, 남이 씨발 뭐 외제차를 끌든 뭐 소형차를 끌든 뭐 집에서 내 알바가 아닌 거야. 나는 내 가족하고 내 친구만 챙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무슨 옷을 입고 막 씨발 명품 좋아하고 난 그랬다고, 막 외제차 끌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씨나 뭐 벤츠 AMG 타 막 이런 짓도 해보고 해봤자 시간 지나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어차피 물질적인 거는 이미 떠나가는 거고, 그게 어차피 일주일에 2주일 지나면은 아무리 본인이 람보르기니 탄다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타고 한 달 지나봐. 자동차는 자동차야. 그러니까 이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경험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꿈을 꽂혀서 찾아가게 되면은, 달려가게 되면 돈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 모토고, 2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은 don't take it personal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너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애가 약간 벙찌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새끼가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러면 야저 새끼는 어떻게 저렇게 내 욕을 하고 다녀? 내가 얼마큼 잘해준대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얘가 4살, 5살 때 부모님한테 맞고 심각하게 맞고 정신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입장으로 봤을 땐 이게 말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누가 만약에 내 욕을 하고 다닌대 그럼 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 하고 다니라 그래. 내가 제 욕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내 욕을 해더라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막 험담을 해서 내가 하는 거에 내가 버는 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이미지에 너무 크게 타격이 가고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저는 내가 믿는 게 내가 거짓말을 안 치고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잖아. 저 새끼가 내 욕을 하고 다녀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제 말 안 믿어요. 나는 조초 만나봤는데 쟤는 그런 애 아니던데 라는 걸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내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던가 누군가를 깔아내려야 된다던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직설적이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저는 되게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 존재감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단 말이야.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당당해? 몸 있고 저렇게 나대?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내가 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돼. 내 욕하라 그러고 나 싫어하게 냅두면 돼. 나는 내 할 거 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프로카드 땄고 올림피아 가야 되고 내 갈 길이 저렇게 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변을 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거 보니 로이더군요. 아니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로이더를 떠나갖고 나는 내 말 하는 게 좋은 게 저는 제 자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분들이 막 그러지. 아니 조초 씨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약간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왜 해요? 내 얘기하려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얘기하고 내 경험을 나누고 이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그러니까 물론 가족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이 먼저고 다 내 말 맞는데 근데 결론은 남보다는 내 행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근데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이렇게 벌크업 때 퉁퉁한 얼굴 물론 더 말랐을 때가 잘생기긴 했지만 지금 얼굴도 좋아. 내 몸이 너무 좋아.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이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근데 나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야.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하고도 더 잘 맞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초님 약물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있는 척해요? 저는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약물 빼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평범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프로 땄고 올림피아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있는 척을 내가 언제 있는 척을 했어요? 나는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난 내가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거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내가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 난 그러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이럴 수 있지. 저 새끼 그냥 약쟁이다. 로이더다. 상관없습니다. 내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 가족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가족 환경이 그래서 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봐봐 약물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있는 척해요? 그냥 내가 이 자신감을 잊고 나오는 게 싫은 거야. 왜냐 본인은 불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저분이 그 이름 씨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본인 사랑하는 것도 좀 배우고 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 사람은 남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꿈을 씨발 달려가는 게 있고 남자로서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니까는 이게 항상 남을 깎아 내려야 되고 온라인 가서 악플 달아야 되고 이래야지 본인이 하루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좋아하는 거 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저분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울증이 옛날에 좀 약간 없지 않아 심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으로 피 검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약간 약점을 조금 더 드러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멘탈이 약하다. 그럼 멘탈이 더 약해져. 거의 순두부가 돼버려. 뭔지 알아요? 근데 이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약간 그 막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장점은 더 장점으로 나타나. 내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 저는 지금 보세요.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 말을 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높으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단점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인내심이 안 좋아. 그럼 인내심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